소설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죠. 그 이후에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냐?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의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보다는 문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자, 그런데 한국의 이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에 어려운 것은 이 한국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전부 영어로 된 텍스트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한국의 과거에 이문열이가 유명한 소설가고 또 고은시가 유명한 시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벨상에 가끔 변방에서 거론되는 정도였지 결국은 이 근처에 가지 못한 것은요, 번역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그나마 그 세대들보다도 좀 밑에 세대고 한국의 K컬처가 유행을 하는 시대에서 영국의 20대 중반의 데보라 스미스라는 여성이 캠브리지 대학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 변두리 틈새 시장인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강의 소설을 3가지 이상을 번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하고 문학적인 운까지도 이렇게 틀어서 창조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부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그야말로 자기가 창조한 거라고 비난도 했지만 저는 번역이야말로 문학의 최고점에 선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예술성을 가진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강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경력인 영국의 부커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부커상을 수상했으니까 노벨상을 수상하는 후보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 외에 한강의 소설을 좀 보자 했을 때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한강의 소설들이 제시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도 한강에게 이 문학상을 수여한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역사적 트라우마 그런 부분들을 이 연약한 시대적 흐름 속에 쓰러져 가던 개인의 입장을 엮어서 알리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한강의 수상 사유였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 시대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한강이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로 광주 사태 부분을 다루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4.3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한강이 한국 역사의 트라우마가 된 부분, 그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이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 일종의 어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중앙일보의 이 칼럼에서 한강의 기적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마저 이념 논쟁의 대상이다. 축하 못한다면 차라리 놓아두라. 이러면서 한강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중앙일보 칼럼이 있었습니다. 또 허은하라는 국회의원이 한강에 대해서 폄훼하는 숙구 꼴통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한강의 역사적 문제를 다룬 소설들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채식주의라는 소설이 중고등학교 유해 도서로 지정되어서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배제됐는데 그걸 위대한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소설을 배제시켰다 해가지고 정교조가 시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읽어봤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요, 육식을 거부한 여성을 다루는데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최민서가 주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영화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았고요. 그 영화는 사실상 에로 영화처럼 치부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설이라는 원작이 있고 영화를 만들든지 몰랐고요. 사실 그 소설 속에서도 그 표현이 굉장히 음란하고 저질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보는 사람들도 낯이 뜨거울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꼭 소설의 전개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에로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실제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으면서 읽지도 않고 유해 도서로 지정을 했다? 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무지한 집단처럼 교육청을 비난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신도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채식주의자 소설을 부모가 읽어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소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결코 읽힐 수는 없는 소설이에요. 성인이 된 사람들이면 모를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시비를 좌측에서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 김규나라는 소설가, 조선일보에 칼럼도 좀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소설가 김규나가 한강만큼 유명한지도 않은 다소 무명한 소설가라 치더라도 이 사람이 한강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비판한 작가라고 비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국민이 대노할 일이다라는 자기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국민으로서 축하하지만 한편으로도 한강이 역사적 트라우마만을 다뤘다. 한강은요, 잘 아시다시피 소설가 한성원 씨의 딸이고 남편 또 오빠 등이 전부 문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강이 원래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한성은 씨가 호남 출신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자, 본인이 광주에서 태어났고 5.18을 다루고 4.3을 달았어요. 그래서 김규나 씨가 이 한강에 대해서 사상적 이념적 입장을 제기하자 다 달라들어서 김규나라는 덧보잡이 감히 노벨 문학상 이렇게 탄 한강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나가 또 글을 올렸어요. 대체 왜 나 같은 무명 걸쟁이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대중을 광분시키느냐. 자기 말이 사실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몰라야 하는 독자들을 일깨운 데 대해서 나한테 집중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기점으로 5.18과 4.3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비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마치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국가 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한강,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대리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은요, 이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쉽게 말하면 좌파적 시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에서 대리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침을 안 했으면 전쟁이 성립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소련과 중공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벌였다 할 수 있지만 한국이 누구를 위해서 대리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북한의 남침 6.25에 대해서 미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지금 북한 치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리전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노벨 심사위원회는 결국은요,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특히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지금 주로 결정하잖아요. 평화상만 빼놓고. 근데 그 스웨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삼인주의적인 진보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겨서 시대적 트라우마에 신음한 약한 인간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리고 그걸 알리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에서 왜 한강이 5.18 그리고 4.3의 시대적 트라우마만 달았냐, 부마 사태는 왜 안 달았냐. 그리고 실제 한강은 5.18 때 제대로 경험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5.18과 4.3보다 지금 한강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적 트라우마는 뭡니까? 부동산 계급사회, 신분이 그냥 세습되는 사회, 대중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정치 기득권들에게 탄압받는 사회. 자,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적 트라우마, 그것도 자기 고향의 정서와 관계 있는 부분만을 다룹니까? 그래서 한강이요, 5.18도 다루고 4.3도 다루고 부동산 계급사회도 다루고 더 나아가서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제2고려장을 치르고 있는 부분도 다루고, 약한 사람들이 약자가 한둘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끼워 넣었더라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시대마다 나타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다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강은 그러지 않고요, 본인이 굳이 뉴욕타임즈라는 거기에 맨부크상 받았다고 유명해졌다고 2017년인가 기고한 글에서 6.25를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강이 아닌 아마 제가 먼저 욕을 했을 겁니다. 시대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그 사건에 벌어진 복잡 다양한 측면을 그 지역 정서, 광주의 정서에 맞게 어떻게 보면 왜곡하거나 착시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강의 소설이 1분마다 뭐 수백 건이 팔리고 한강이 사인한 책이 중고 소설이 50만 원에 팔리고 지금 뭐 이런 난리가 났대요. 서점에 뭐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셀러 문학을 다 한강이 점하고 한강 책이 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없어서 못 팔고 지금 주말에 인쇄소들이 밤새도록 돌려서 15만 권을 찍어낸다. 자,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강이라는 사람의 소설을 평소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한강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몇만 명 되겠어요. 그래서 맨부크상을 탔다고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위대한 소설처럼 이야기하고 위의 도서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 소설을 읽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 탔다 하면 몰려가 가지고 책을 절판시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 대중추수주의, 저는 정말로 무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강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중앙일보가요, 한강의 기적에 분노하는 아주 찌질한 놈들이라고 지금 칼럼을 쓰고 또 뭐 허은하 국회의원이 또 비난하고 이러는데, 아니 노벨 문학상을 타면 그 사람이 문학상을 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가 고향에 따라서 지극히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거기에 쓰러져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6.25를 한강이 굳이 기고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요. 그것 호남 정서나 어떻게 보면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강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난할 거는 저는 비난해야 돼요.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책을 매점 매서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요,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뭐 보수적 사이트에서조차 대단하다 칭찬하는데요, 저는 한강을 용기 있게 비난한 김규나 작가를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요, 김규나 작가가 비판한 한강에 대한 시각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